네, 들몰 길가홍삼의 사랑 잔뜩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주호 기자는 그 옛날 슈퍼맨 닮았다는 얘기가 좀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와 진짜 그 슈퍼맨 가운데서도 제 고전 모델 있죠. 그렇죠. 크리스토퍼 리브. 크리스토퍼 리브 네, 맞습니다. 그분 닮았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좋겠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삶에. 야, 어렸을 때 우리 영웅이었는데 슈퍼맨. 다들 그저 뭐 무슨 저 뭐라고 합니까 그 망토는 아니고 그냥 보자기 같은 거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목에 네. 두르고. 그리고 소파에서 뛰어내리고. 우리의 영웅 아니었어. 그렇죠. 집에 소파 있었어요? 예? 집에 소파도 있었어? 아 잠깐만. 와 집도 잘 살았네 심지어. 아이고 다 가졌습니다 이주호 기자.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가지지 못한 네 우리 편이죠. 네.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어릴 때 집에 소파는 없으셨잖아요. 그때는 있을 리가 없죠. 제가 나이가 그렇죠. 아니 소파가 웬일입니까? 방석이나 좀 있었으면 다행인데 그죠? 왜냐면 방석은 좀 네. 있어야 되는 게 그 네. 아랫목이 워낙 뜨겁잖아요, 그죠? 절절 끓잖아요. 예전에는 추워도. 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지금 네. 많이 좋아진 거죠. 네, 그 구들장 거기에 이제 맨바닥에 앉으면 엉덩이가 진짜 익습니다. 화상 입어요. 그래요. 그런 거 모르죠? 집에 뭐 라디에이터나 있었겠지 뭐. 자, 우리 박병장 이사님과 함께 그러면 지난 주간 한번 정리해 보면서 네, 오늘 시장 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말씀드리면 한 주간은 다우 0.5고 나스닥 0.9%, S&P 500이 0.6% 상승했는데요. FOMC 금리 빅컷 이후에 견조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내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제 고점에서 매물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고 S&P 500은 이제 신고가 나오고 견조하게 흐름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신고가 나온 상태고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견조하다, 강하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그렇고요.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이유 중에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과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호실적 및 가이던스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가가 지금 68달러까지 WTI 기준으로 떨어져 있고요. 달러가 100.1 그리고 위안화가 7.01 그러니까 달러는 약세가 되고 위안화는 강세가 된 겁니다. 네. 우리 원화도 여기에서 1308원까지 왔으니까 꽤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위안화와 함께 원화가 좀 강세가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75%까지 좀 올라왔어요. 그 얘기는 단기적인 구간으로 볼 때는 우려보다는 기대 우선의 이제 수급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소폭 하락도 있었고 좀 혼조 상태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우는 플러스 0.3, 나스닥은 마이너스 0.3. 엔비디아가 좀 빠졌어요. 그것은 이제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 사용 금지 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요 네. 뉴스 좀 먼저 말씀 좀 드리면요. 어디 있나요? 중국이 엔비디아 칩 금지 발표가 있었다라는 이제 권고가 있었다는 블룸버그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중국 당국에서 중국 반도체 자립과 미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 사용을 금지하고 자국세 인공지능 칩을 사용하기를 권고했다. 이 뉴스가 좀 있었어요. 네. 이것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좀 빠지면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크게 빠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견조한 상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혼조 상태가 됐었던 건 PC 발표가 있었는데요. 2.2 헤드라인 2.2%로 나왔습니다. 직전월이 2.5%였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하향했고 물가가 상당폭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어는 오히려 좀 올지요. 전날보다 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주거비가 잘 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해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혼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시장도 상당히 견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뭐 견조한 흐름이니까 다른 것들을 좀 지켜보면요. 상해 종합 지수가 주간으로 12.8% 올랐고요. 주간입니다. 월이 네. 아니고. 네. 와. 홍콩 항생 지수가 주간으로 13%가 올랐어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입니다.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있는데 너무 이제 이게 작게 보여서 제가 노란 표시를 해서 해놨어요. 야. 이렇게 그냥 이 양봉이 이렇게 크게 난 거예요. 네. 몇 주 동안 저렇게 오른 거예요, 저게? 이게 한 주래니까요. 일주일 동안요. 야. 아, 저게 한 선이에요? 예, 한 주간입니다. 아. 그럼 따지고 보면은 2024년 1월이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빠졌다가 요만큼 올라왔다가 내리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빠진 거를 일주일 만에 그냥 올라와 버린 거예요. 와. 근데 이 횡선이 중요하게 제가 횡선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거놨는데요. 요 밑에 보면 2020년이죠. 네. 2020년 팬데믹 때 저점 라인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중국 지수는 팬데믹 때 지수 아래까지 떨어진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거기까지 갔다가 그냥 일주일 만에 다 그냥 한 방에 원위치라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홍콩 항생 지수는 이거는 근데 외봉이잖아요. 네. 홍콩 항생 지수는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표현을 좀 했는데 네. 왜 그랬냐면요. 이거 홍콩 항생 지수의 주봉입니다. 이 홍콩은요. 2020년 팬데믹 지수가 여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ELS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네. 이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예, 홍콩 항생 지수는 가만히 보시면 저점을 여기서 한번 찍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찍고 그다음 올라갔다 또 다시 저점 찍고 이번에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확인을 하면서 얘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홍콩 항생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도 지난 한 주 동안 13%이 양봉을 보이면서 올해의 저점과 고점, 그러니까 고점을 다 돌파하고 지금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홍콩도 연간으로 보면은 꽤 높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야. 그리고 중국도 연간으로 보면은 올해 시작이 한 요쯤 됐겠죠. 1월이니까 2024년 1월이니까 요쯤 됐겠죠. 한 3%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지수가 한 주 만에 연간으로 플러스를 내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게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면서 18.2% 올랐습니다. 고점은 26%였어요. 좀 빠지긴 했지만 18%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4.6% 올랐고 테슬라가 많이 올랐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약 네. 9.3% 올랐는데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지난주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이 보시면 테슬라 빠지는 동안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뭐 $100 되면 사야지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사람들이. 근데 그때 거기 되면 사야지라고 했던 데가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정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라서 테슬라 주봉을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흐름이 좀 되고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 차트 이 주봉이거든요. 이 보시면서 엔비디아 차트 보면은 뭐 그냥 뭐 차트를 잘 분석을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지금 상황이 어때 그러면은 이건 뭐 나쁜 상황도 아니고 신고가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진행 중도 아니고 네. 여전히 계속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게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그러니까 나스닥의 차트가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네.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중국이 진짜 지수가 좀 오르긴 올랐네. 왜냐면 제가 이제 예. 하나 있잖아요. 뭐죠? 아 그러세요? 그 예전에 네. 예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던 그 뭐 중국 무슨 혁신 기업들 뭐 네. 이런 게 모아놓은 뭐 산업 육성 산업 뭐 액티브 뭐 이런 거 하나 저 ETF가 있었거든요. ETF. 네. 예. 그게 마이너스 50까지 갔어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한 41~2%로 예. 마이너스 폭이 좀 줄었습니다. 많이. 예. 아, 줄어서 40% 지금 손실. 아. 좀 체크했는데 네. 마이너스 41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좀 많이 종목별로는 막 훨씬 더 많이 빠졌을 거니까 예. 그랬을 거고요. 아, 마음이 많이 풀리네요. 아, 이거 확실히 이게 네. 그냥 뭐 샀는데 뭐 5% 오르는 것보다 예. 쭉 한번 빼놓고 올라가면 예. 아, 사람이 되게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쵸 손실인데 아직도 한참 손실인데. 사실 뭐 마이너스 하시면 사실 그것도 화 나도 되거든요. 예, 근데 마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푸근해지고 아,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그냥 마이너스 한 20만 돼도 딱 처분해도 좋을 것 같고 막. 그래서 이제 주식 심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잖아요. 내가 이익이 난 상태에서 예. 이익이 예를 들어서 내가 50% 났어요. 네. 거기서 더 올라가서 100% 이익이 났어. 음. 그래서 빠져요 그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익의 폭이 줄어드는 거 하고 네.
그거랑 손실의 폭이. 내가 손실이 났는데 손실폭이 마이너스 30%인데 마이너스 40% 됐어. 네. 이런 두려움의 심리를 볼 때 아. 이익이 난 게 빠지는 게 훨씬 두려워한답니다. 저도 그래요. 네. 훨씬 두려워한다. 아 그래요. 마이너스 30, 40 가는 건 에이 그래 뭐 이러는데 버티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올랐다가 빠질 때는 막 너무 불안하구나. 예, 근데 그런 심리서가 나오는 이유는요. 그래서 위의 수익을 많이 못 낸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위로 수익을 많이 못 낸다는 그런 맞아. 얘기예요. 올라갈 때 이거 참지를 못해. 밑에는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고 냅두니까 네네. 그냥 폰을 부셔야 돼 그냥. 만 플러스 30쯤 되면 그냥 예. 부시는 게 낫겠어. 투자 심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내 시장도 반등은 좀 했습니다. 이유는 중국 부양책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급등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주초에는 미국의 FOMC 후에 강세 흐름을 연동하면서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상승폭이 작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죠. 근데 주중에 밸류업 지수 실망과 금투세 기대 후퇴 이것으로 인해서 수요일 날 급락했어요. 1% 막판에 1% 이상으로 급락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중국 시장 강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영향 받으면서 급반등 다시 했습니다. 목요일 날 급반등하고 금요일은 마이너스 0.8%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6%로 다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전반적으로는 지난 한 주 동안 보면 코스피는 2%, 코스닥은 3.5% 반등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 강세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은 약 8,880억 정도 순 매도를 했고요. 삼성전자 단일 종목에 한 주 동안 약 2조 순 매도했습니다. 2조 순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단일 종목의 매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분위기가 개선은 됐지만 아직까지 좀 찝찝하게 생각하는 부분 하나는 뭐냐면 지난주에 반등을 해서 매수를 했던 매수의 주체는 국내 기관이었습니다. 네. 국내 기관이 약 1조 8천억 정도 순매수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이 매물을 받으면서 시장이 반등을 좀 했어요. 근데 1조 8천억 정도에서 금융투자가 거의 대부분 매수를 했어요. 이 금융투자의 매수는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일정 상태가 어느 정도 되면은 또 다시 매도가 될 거예요. 이게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외국인들이 소위 그 네이키드로 네. 액티브들이 들어오는 작업이라든지 기관들도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이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올린다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왜냐하면 그들은 손해 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데 금융투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거는 분명히 파생 상품과 연계된 거래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시점이 되면은 매도로 다시 변화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금투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는 또 다른 데서 누군가 또 받겠죠. 그걸 이제 외국인이 받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좋은데 일단 지난주까지는 외국인들은 지속해서 매도를 좀 했습니다. 삼성전자 단일 종목으로 2조를 매도를 했는데 특이한 점은 SK 하이닉스는 지난 한 주 동안 17% 올랐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약 9,200억 정도 순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 반도체를 파는 게 아니고 반도체 후부장 종목들도 지난주에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단일 종목에 파는 이것을 삼성전자가 좋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사는 경우는 삼성전자를 사고 파는 경우는 삼성전자를 팔잖아요. 네. 당연히 시가총액이 말도 안 되게 훨씬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좀 파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개선됐지만 그게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분위기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 먼저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그냥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장 설명 분위기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중국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해 지수는 3.8% 연간 지수로 올랐어요. 연간 지수로 올랐고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좋고요. 나스닥은 20% 올랐고 대만은 27% 올랐고요. 어휴. 홍콩은 지난주에 13% 올라갔다 그랬죠. 21%입니다. 연간 상승률이. 연간 상승률이고요. 네. 대부분 인도, 일본 여기 없는 것들도 찾아보려고 제가 이렇게 쫙 글로벌 지수들 이렇게 다 눌러 연간으로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거의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아시아 지수도 인도네시아, 인도, 네. 베트남 안 오른 데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 코스피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0.2% 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0%예요. 우리나라 지수가. 자, 이걸 보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국정은 안 돼. 야, 우리나라는 안 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진짜 너무너무 싫어요. 네. 그냥 막 던지는 말들이잖아요. 그건 그냥 던지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명히 해석을 하겠죠. 어떤 해석을 할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거는 글로벌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 세계 역사상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대요. 주요 시장의 그래요? 시가총액 몽땅 합친 게 네. 역사상 사상 최고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리만 많이 제가 이 소외됐네요. 차트를 좀 찾다가 아침에 그냥 왔는데 보도에 이런 보도까지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올랐으니까 전부 다 올랐으니까 시가총액 전체를 다 합산을 해보니 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증시는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아프죠. 그리고 근데 이렇게 따지면 예. 미국으로만 돈이 몰린다는 것도 아니네. 전 세계가 다 올랐잖아요. 다 지금. 올랐는데 이제 미국이 특별히 더 많이. 미국이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43%였어요. 올해 더 올랐잖아요. 네. 한 50% 육박할 겁니다. 와,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기업들 시총 다 합쳐도 예. 미국이 절반이에요. 예. 진짜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거기다 올려갔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예. 지난번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예, 기사 뜬 게 예. 파키스탄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보니까 파키스탄도 한 2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지수 자체가. 물론 전혀 상관없긴 그러니까 한데. 보도에는 그런 보도도 많습니다. 네네.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안 빠져요. 뭐 러시아도 그렇고 네네, 그렇죠. 안 빠져요. 근데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난받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좀 말씀 그렇게 드렸지만 막 푸념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특이하게 나쁜 안 좋은 점이 뭔가를 전문가들은 당연히 생각을 해야겠죠. 투자자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현상만 볼 문제가 네. 아니고 또는 우리보다 더 안 좋은 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약하다. 이거는 완전 저평가되어 있거나 네. 더 떨어질 때가 별로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는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석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야, 이 상황에서 우리만 더 떨어져? 또는 이 상황에서 뭐 다른 데들이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뭐 그대로만 유지하고 있다면 이 돈이라는 거는 더 수익률이 있는데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회가 더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또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고 뭐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 안 바뀔 거야 계속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 참 좋은데. 시황 얘기하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네. 여기에 삼성전자의 영향이 상당히 좀 있고요. 지금 그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에 또 안 좋은 뉴스가 또 하나 있는데 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된 뉴스부터 하나하나 할까요? 그러면요? 예. 연결된 뉴스에 보면 삼성전자 뉴스 중에 보도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 라인 줄줄이 셧다운. 왜 그래요? 저조한 주문 물량에 지속되는 적자가 일어났고 그래서 설비 투자 보류하고 평택 파운드리 라인 일부 셧다운하고 했다. 자, 이거는 이제 보도인 거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 강성철 연구원의 워딩을 여기서 제가 써왔습니다. 게이트 올라라운드 등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자신감 있게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볼 때 퀄컴과 애플 등 대형 고객사들을 유치 못하면서 파운드리 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 있다. TSMC와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투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당연히 네. 해야겠지.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니 과도한 투자가 실책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참고로 거기에 제가 참고도 넣었습니다. 이 보도에 있는 건 아닌데요. 비즈니스 포스트의 이제 보도와 JP 모건 보도에서 보고서인데요. TSMC는 3나노 파운드리 가동률 110%라고 합니다. 풀리 다 돌고 있는 상황인 거고 내년에도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올해 3분기 매출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4분기에도 3분기보다 10% 이상 증가할 거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네.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0조가 조금 좀 넘어 있겠죠. 제가 오늘 못 봤으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네, 2,000조 좀 네. 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 빠졌으니까 그래도 한 400조 될 거 아닙니까? 400조 조금 아래더라고요. 조금 아래잖아요.
그럼 뭐 어마어마한 포지션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이 상당히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계속 제가 우리 현상은 아니지만 제가 주시장을 계속 보면서 그리고 이 흐름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묶어서 정치 경제가 다소 좀 소외되는 느낌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수가 네. 빠져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우리 보도를 뉴스를 매일 전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우리 시장이 그대로 녹아서 네. 연동되는 거다 이렇게 좀 많이 볼 수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기조적으로 하면 네. 기조적으로 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지난주에 김영희 박사님이 좀 그렇게 표현을 좀 아, 쓰시는데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분석하는 게 이제 많이 있어요. 네,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그건 뭐 가봐야 되는 거니까 뭐 누가 맞다 틀리다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개연성은 좀 분명히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시장이 그만큼 올해 지금 네.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요 설명을 쭉 이어서 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마이크론 뭐 이런 걸로 분위기 개선은 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 별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됐어. 뭐 이제부터 올라갈 거야. 이런 보도는 없고 그런 보고서는 지금 없는 분석은 좀 없는 상태이고요. 그런데다가 이번 주에는 우리가 쉬잖아요. 네. 내일 쉬고 징검다리로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요일, 그러니까 쉬는 화요일.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뭐 여기서 확실하게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 얘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의 그 시발점이 됐건 처음에 PMI 지표였는데 그 다음에 급락시켰던 건 뭐냐면 고용 보고서였죠. 네. 이번 주에 미국이 고용 보고서 주간입니다. 미국이 1일 날 줄투 보고서가 나오고요. 2일 날 ADP 민간 보고서가 나오고 4일 날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 빈농업 고용 보고서가 나와요. 이 고용 보고서가 이번 주에 나오는 주간이라서 네. 아마도 경계 심리가 좀 작용할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이 뉴스로 볼 때는 이벤트로 보아서는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8월 급락 후 3주 연속 상승으로 전고점까지 왔어요. 9월 급락 후 3주 연속 상승으로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호가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나스닥을 보면은 8월 초에 이게 급락했어요. 네. 그랬고 반등해가지고 거의 원위치 근처까지 왔어요. 네. 그랬다 9월 초에 급락했죠. 네. 그랬다가 이거 나스닥이네요. 저걸로 S&P 500으로 봐야겠네요. 네. 자 8월 초에 급락했다가 3주 연속 급등해갖고 원위치 시켰죠. 네. 그랬다 9월 초에 급락했다가 3주 연속 상승해서 이제는 신고가 났죠. 만약에 패턴이라는 게 있다면 네. 또는 사람들이 이 주가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어떤 투자자들이 있다면 3주 상승하고 또 좀 조정 보이다가 보통 3주, 4주 막 연속해서 상승하기 어렵거든요. 네. 지수가 올라온 상태에서는. 네. 지금 3주 연속 상승해서 신고 지수가 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내내 말씀을 드리는 게 고점에서 매물이 자꾸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고점이 나올 수 있는 현재의 지수의 위치입니다. 사실 위치는요. 그런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서 관망 분위기가 훨씬 더 있는 거지 여기서 아주 공격적 이슈는 좀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도 뭐 큰 양모보다는 네. 좀 등락하는 미국의 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는 이틀이나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 역시도 큰 움직임을 바라보기 좀 어렵지 않나. 특히 뭐 이 차트도 좀 말씀드리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신고지수인 거고 이 주봉입니다 다. 네. S&P 500도 신고지수 내서 갔고 S&P 500만 신고지수 못 간 상태예요. 이 지수 때문에 아까 엔비디아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상태에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주봉입니다. 이거 보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 스스로 검열. 우리나라 주봉은 이 하단에 있는 거예요. 하단에. 아. 이 하단에서 지금 반등 주는 거거든요. 이 하단에서 반등 주는 게 훨씬 힘든 겁니다. 위에서 네.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서 요 얘기하면서 잠깐 제가 다른 것도 언급을 드릴게요. 윌리엄 오닐이라든지 모멘텀 투자하는 사람들은 신고가 종목이나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사라라고 많은 투자의 구루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위로 올라간 종목은 위에 매물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다 이익 보는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네. 이익 보는 사람들이 파는 경우에는 어떻게 파냐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분할 매도하든지 눈치 보면서 팝니다. 네. 그렇게 팔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밑에서 아까 정프로님이 오늘 우연찮게 그게 매칭이 되네요. 내가 상해줬어 이게
중국 지수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샀는데 이만큼 손해 보고 있었어. 이게 올라오고 있어.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올라오면 다 팔아요. 그렇죠. 올라갈 때마다 팔죠. 네, 올라올 때마다 다 팝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훨씬 힘든 거예요. 이 매물을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네. 돌파하면 가볍게 하는 거거든요. 네. 주가 움직임이 그래요. 근데 지수 자체의 위치가 이 미국에 있는 이런 거 이게 종목이라고 따지면 우리 코스피는 이 매물이 계속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네.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서 중국처럼 한 방에 가면 돼요. 그렇게 한 방에 가지 못하면 계속 매물이 나올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시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황 속에서는 지수 급반등을 바라보고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금투세 뭐 유예 폐지가 나와서 뭐 그날 뭐 한 5% 오른다. 그러면 상황은 많이 급변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럴지 안 그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요. 근데 그런 이벤트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은 계속해서 매물을 맞으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지수 플레이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조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 특히나 이제 오늘 9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곧바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적을 필두로 해서 종목에 집중하는 거래를 하시면 어떤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황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본 차기 총리로 이시바 시게로 이분이 당선이 됐죠. 일단 경제적인 측면만 저는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아베노믹스의 약간 반대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네. 마이너스 금리를 반대하고 요번에 이제 워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정책도 그랬습니다. 금리 정상화를 추진하고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요거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던데 요게 지금 역전해서 이분이 당선됐잖아요. 네. 그래서 역전하기 직전에 엔화가 146엔까지 확 뜨면서 엔화 약세가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당선 발표가 되면서 142엔까지 곧바로 내려왔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이시바 스게로 이분의 정책은 엔화 강세로 가겠구나, 금리 네. 인상 하겠구나,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시장 일본 시장 오늘 열리나요? 지금 왜냐면 쉬는 데가 되게 많아. 중국은 쉽니다. 1일부터 쭉 7일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경절? 필요도 있고. 네. 예. 그런데 일본이 시장이 열리면 엔화 강세가 되면서 수출주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수출주가 빠지면서 지수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선물이 빠진 거예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아. 그래서 선물이 빠진 네. 거군요. 그래서 일본의 지수가 빠지는 건 우리하고 특별히 그 문제는 관련은 없어요. 네. 그건 상관이 없는데 엔화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급락을 하면 그러면 미국의 성장주 빅테크들이 빠지면서 우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중요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그런 분위기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급격하게 그러면 이걸 걱정해야 되느냐 그렇게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뭐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 잘 몰라서 그런데 아무튼 이분이 총리가 되고 나서 또 뭘 해야 된다면서요? 뭐래더라? 구성해야 되는. 내각 구성? 네. 네. 이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곧바로 그냥 너무 강력하게 정책을 쓰질 않을 거다. 네. 이제 민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들을 지금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언급을 좀 드리면 임금을 인상하고 임금 인상을 계속 추진하고 계약직이 한 40% 된다고 하네요. 일본에. 네. 한 40% 되는데 임금이 계약직이 정직원에 비해서 한 60% 수준뿐이 안 되는데 계약직의 임금을 정상화하고 그리고 부유층의 증세를 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소비 촉진을 위해서 그런 걸 한다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하면서 원전을 좀 축소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하고 있어서 그 전에 일본이 했던 거랑 사뭇 좀 달라요. 이거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선거하면서 정책에 나온 것만 제가 몇 줄만 언급을 좀 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PCE 발표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걱정스러운 부분은 혼재됐다고 말씀드린 거는 헤드라인 2.2% 엄청나게 내려왔잖아요, 지금요. 네. 그런데 이제 주거비가 여전히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금 인상폭이 감소되고 개인 지출이 좀 감소되는 걸 보면 야 이거 주거비는 오르고 임금이 오르는 걸 줄고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지출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소비가 감소하면서 이 주거비 상승에 이러면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혼재가 된 거예요. 이 발표를 해서 좋게 빠진 거는 좋은데 그 안에 내용을 들어봤더니 이게 무조건 좋게만 볼 수 없겠구나. 그래서 혼조 상태로 해석이 좀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3번 뉴스는 좀 재미있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매년 가을에 5개년 직전 5개년 직전 5개년의 GDP가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 그때 맞았어 틀렸어 실제로 얼마큼이었어. 아, 과거 수치까지 과거 수치를 업데이트 정확하게 이제 업데이트하는 거죠. 수정하는 거죠. 네. 이 수정을 하는데 보니까 2022년도에 1.9%인데 2.2%로 23년도에 2.5%, 2.9%로 상향했다는 거예요. 네.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 지금 이 까만 선이 뭐냐면 여기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실 텐데 예상입니다. 예상. GDP 성장이 예상이고요. 요 파란 선이 커런트입니다.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옆에는 예전에 발표한 거고 이 파란색 짙은 선이 요건 수정치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그동안에 쭉 흐름에서 있었던 것보다 괜찮았다라는 거를 요번에 다시 발표를 했어요. 네. 수정하면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 계속했는데 그런 지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계속 수정하면 그러면 나중에 그 지표를 보고 우리가 분석하는데 네. 하는데 이렇게 수정하는 거 보면 야 미국이 굉장히 탄탄하구나. 네. 탄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이제 보도들이 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야, 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자, 중국 관련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먼저 중국의 뭐 경기 부양 정책 나온 거 지난주에 다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아마도 미국이 비컷을 하고 대선을 하면서 강력하게 하지 않겠냐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렸고, 근데 그 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나온 거고요.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어떻든 영향을 미친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급등을 한 거고, 전 세계에서 이것 때문에 다시 해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가운데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는 어떤 거냐면 중국이 요번 지금 연휴잖아요. 요번에 국경절 연휴요. 그 직전에 빈곤층 그러니까 뭐 극빈층하고 고아 등의 빈곤 계층에 일회성 보조금 지급을 한다라는 뉴스가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이례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비 침체 우려와 공동 부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가운데 9월 27일 지난주 말에요. 거래량 폭증으로 1시간 동안 거래 시스템이 지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증시 부진으로 1거래 대금이 5천억 위안 이하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 3일간 지난주 3일간 1조 위안 190조 원이에요. 190조 원.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지금 얼마예요? 코스피 거래 대금 얼마인지 아세요? 10조. 두 개 합쳐서 10조요? 아니 이제 코스피 10조. 아, 코스피 네, 10조. 많을 네. 때 뭐 10몇 조, 작을 때 9조, 8조 막 이렇습니다. 네. 190조 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특히 9월 27일에는 1.4조 위안이 됐대요. 그러니까 200 몇십 조가 됐겠죠. 네. 그러면서 갑자기 거래가 많이 되니까 거래 시스템이 지연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분명히 뭔가 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언제 우리가 이랬냐면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2000년도에 네. 1999년도에 시장이 500에서 1000포인트까지 올랐거든요. IMF 외환위기가 끝나면서 저점이 1998년 가을이었어요. 추석 네, 때죠. 네, 260포인트대였습니다. 와, 260포인트. 1999년도에 1000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랬다가 2000년도에 1000에서 500까지 다시 빠졌어요. IT 버블 붕괴로 네, 하면서. 네. 그때 우리 코스피도 그랬지만 코스닥은 아침에 주문을 내면 체결이 끝나서 했어요. 끝나서. 아침에 9시에 주문을 넣으면은 오후 네. 3시, 4시에 체결이 왜? 됐어요. 그걸 못 따라가서 주문 복주가 돼서.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좀 거래 시스템이 그걸 못 따라가서 그랬거든요. 네. 근데 워낙에 그동안에 거래 대금이 부진하고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든 나쁘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면은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화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 단면을 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그 겁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부양책을 연초에도 많이 내고 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었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죠. 아. 정프로님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찔끔찔끔. 네, 산 증인. 찔끔찔끔. 네. 근데 이번은 다를 거라고 저도 계속 표현을 드리는 게 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예. 그 운신의 폭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제 각국이 국가들 운신의 폭이 다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미국의 대선이에요.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 그리고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중국은
이번에는 굉장히 다른 포지션을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정도는 우리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번 뉴스는 뭐 우리 중국 경기 부양 정책하고 상관이 없는 뉴스인데 아무튼 중국 관련 뉴스라서 27일 날 한중 통상장관회의를 하면서 연내에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재개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4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4년 만에. 네. 그래서 아마도 시장에는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7번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8번 뉴스는 전순왕 CEO가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생 에너지원으로 뭐 이런 저런 거 다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언급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9번 뉴스는 아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 라인 네, 셧다운하고 네, 있다는 거하고 10번 뉴스는 아까 전해드렸습니다. 아이고. 삼성전자가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반도체 관련 직원분들의 사기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렇죠. 전에 네, 듣다 보면 네. 뭐 이렇게 안 돼도 이거는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보자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이제 그렇죠. 파이팅이 없고 예. 빨리 회사를 옮겨야 되나. 우리 연초에 올해 지금 벌써 이제 9월 말인데요. 네. 연초만 해도 삼성 SK 하이닉스를 삼성전자 못 따라갈 때 다 뭐라 그랬냐면 삼성전자인데 왜 못 따라가? 야, 네. 그래도 삼성전자가 그래도 삼성전자야. 안 한 그랬거든요. 거겠지 뭐 이런 이제 생각도 하고. 그 말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 말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앞서 표 보여주셨을 때 예. TSMC의 가동률이 110%다. 그 말은 주문 물량은 많은데 예. 근데 왜 거기는 공장을 계속 짓지 못하고 그 저기 어디죠? 공장도 지금 그 미국 공장도 지금 중단했잖아요. 예. 그 이유는 결과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라서 응? 어디가? TSMC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 뭐 안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TSMC에는 TSMC에 그러니까. 주문을 듣는데 삼성전자를 못 하는 거.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기다려도 TSMC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참 까지 얘기하니까 너무 아니 그거잖아요. 지금 공장 가동률 110%인데 지금 삼성전자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삼성전자 계신 분들도 좀 힘내셔서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 뭐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없죠. 예, 잘 그러진 않겠죠. 네. 예. 잘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요 정도로 그러면 인사 나누고요. 내일 모레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